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12번 정도 올해 순방을 소위 갔다고 해요. 이렇게 자꾸 외교 이제 순방을 가는데 성과가 있느냐? 본인들은 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현주만 보실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잦은 순방 외교가 네.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그만큼 자주 갈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죠. 아니 그리고 일단 보면 네. 비슷한 그 권역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자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네. 그런 스페인을 가고 프랑스를 가고 또 뭐 영국을 가고 이러고 예. 있잖아요. 또 영국에 지난번에 한번 갔었고. 갔었죠. 예, 예. 그러면 보통 순방 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리 대통령이 한 몸이 하나인데 네. 또 국내 정치도 해야 되고요. 통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쭉 순방을 미리 잡아서 이제 연쇄적으로 순방을 하고 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유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영국을 2번이나 갈 정도로 우리가 물론 영국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한 나라를 그것도 거의 1년 안에 2번씩 2번 가는 가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뭐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의 소비, 그다음에 국내 기회 비용 예, 다른 것들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예를 들어서요. 아세안 국가들 한 번도 그러니까 그때 뭐 한 번 갔죠. 인도네시아인가. 그렇지만 그랬었죠. 그것은 이제 아세안 회의 네, 때문에 네, 간 네. 것이 사실은 목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회담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네, 네. 그거 말고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 그다음에 지금 남미가 연합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하튼 또 우리하고 같이 사실 유럽을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버리면서 유럽 연합에서 영향력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맞아요. 미국의 어떤 위성국가처럼 지금 전락한 상태고 사실 상당히 이제 지금 내려가는 중에 이제 쇠락하는 중에 있다고요. 근데 왜 여기 계속 가는 거지? 그리고 왜 왕실이 있는 국가를 계속 가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움직임은 그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국가들을 순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 국민들이나 대외적으로, 그죠? 혹시 아세요? 무슨 없어요. 메시지예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정도 되면 네. 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럼- 예컨대 뭐 저 같으면 예. 전략적 자율성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고 중견 선진국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굳이 유추하자면 예. 미국의 맹방들을 주로 간다. 미국의 대리인도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제 이 어떤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에 주로 가는 것 같다. 그렇죠. 대부분.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속 변수가 돼가는 거예요. 외교 무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만나고 일본까지 만났으면 됐지. 한국은 종속 변수라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시지가 왕실을 주러 가는 것 같다. 왜 맞아. 왕실을 주러 가지? 우리는 공화국인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차 타러 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왕실을 좋아하나 봐요. 스페인,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영국. 네덜란드. 네, 네, 또 주로. 네덜란드도 또 따로 한번 갔었죠. 아니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뭐지? 굳이 또 하나를 유추하자면 뭐 마케팅하러 가나 그 엑스포 때문에 뭐 엑스포, 이런 프랑스 생각은 방문. 해볼 네, 수가 네. 있는데 근데 사실 엑스포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으면 지난번에 그 오염수 사건 있잖아요. 네, 도서 후쿠시마. 국가들이 네. 14개 국가가 맞아요. 있는데 네. 이 국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이 국가들하고 그 도서국 포럼을 우리나라가 그 연대해서. 얼마 안 들의 돈도 그렇죠. 조금만 거기는. 지원해주고 그걸 같이 우리가 연대해서 갔으면 이 국가가 한꺼번에
딸려온다고요. 그렇죠. 그죠? 네, 지지율.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엑스포에 대한 전략도 그런 식으로. 그다음 남미의 연합의 그 어떤 그게 지금 브라질의 그 저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하여튼 예. 브라질이잖아요. 예. 지금 남미 연합의 이제 말하자면 리더가. 그러면 지금 남미가 뭉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 표 있는 데들은 다 빼고 별 표 안 되는데 막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어차피 한 표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스포도 이대로 가면 이게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또 이현주 의원은 부산 출신이시니까 더 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맞아요. 네. 입장 바꿔서 제가 유럽이든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원유 생산국 특히 그 오페크의 어떤 오페크 플러스의 그 리더잖아요. 네. 여기랑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략적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견 선진국의 어떤 리더로서 뭔가 미국을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 또는 여기서 뭔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미국 그냥 엎드려서 하고 있어서 미국하고 얘기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외교 ABC를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의전은 말할 것도 없다. 예. 네. 그 다음에 KBS 사태는 들어서 아시잖아요. 본인도 이제 더 라이브에서 네, 더 이상 저도 출연을 뭐, 못 하시고 맞아. 라디오는 아직도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라디오는 잘리- 아직 잘렸다는 통보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동관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어떻게 보세요 대체? 말도 안 되죠. 네, 아니 네. 근데 정말 너무 웃기는 네, 게 네. 그 블랙리스트 그렇게 난리치면서 잘난 척하면서 처벌한 게 누구였더라? 네, 맞아요. 그죠? 아니 저는 그때 블랙리스트로 막 수사 발표하고 한 거 누가 좀 이렇게 옛날 그거 갖고 와서 비교 자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영상 같은 거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 그래서 네. 다 속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저 네. 사람 굉장히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웬걸요. 지금 자기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는 한술 더 뜨는 거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이게 만약에 본래 본인이 해왔던 행보에 이게 부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언론 장악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되 자신은 이제 이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언론을 독립시키는 이런 어떤 제도적 개혁을 하자. 이렇게 나와 이게 일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거 아닙니까? 더 그러니까 심하게. 그동안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죠? 그리고 너무 걱정스럽죠. 지금 보면 너무나 난폭하고 거칠게 막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아까 제가 뭐 몇 년 안에 네. 우리나라의 또 다른 변혁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쇠락기와 함께 저는 올 거라고 그럴 거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통위를 폐지해야 돼요. 방통위. 네. 방통위를 폐지해야 돼.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라리 없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댈 텐데 그런 게 있으니까 나쁜 놈이 거기 앉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전전긍긍해. 누가 올까. 막.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자체를 만들지 만들지 말자. 그리고 각각의 어떤
특히 공영방송에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민영방송은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지금의 시대에는 그 민영방송이 무슨 뭐 종편이든 민영방송이든 뭐가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못 건드려요 이제. 그래서 그 냅두고 이제 말하자면 공적 자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공영방송인 경우에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든 아니면 뭘 하든 이게 개혁하는 작업을 이 변혁기가 왔을 때 해야 된다 꼭. 근데 그때 또다시 권력을 잡은 쪽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뭐 내려놓고 해야 된다. 길게 보고 역사를 길게 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진짜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제가 박수를 막 칠 것 같아요. 자기 걸 내려놓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은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추진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것도 참 이 논쟁을 보면서 제가 참 예, 답답했던 게 예. 이동관 개인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패싸움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둘러싸고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탄핵 소추를 막 추진하고 여당은 막 결사항전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조항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전 대의제도 완전히 무너졌고 의회주의도 완전히 무너졌고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너무 창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와 기타 어떤 공공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 3권 중에서 그것을 지켜주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의회잖아요. 아니 뭐 옛날에 시민혁명을 할 때,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시민혁명을 할 때 가장 평민들의 편에서 그것을 대변했던 기관이 바로 국민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회가 그런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 또는 이제 방송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볼은 이제 사법부인 네, 거죠. 네. 그리고 권력기관 집행부는 집행하는 곳이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는 이런 어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쪽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야가 다르지 않아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회가 언론의 자유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위험, 그리고 침해한 기타 어떤 과거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탄핵 소추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은 막 발의하고 국힘이나 이런 쪽은 막 반대하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를 하면 그게 헌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이 국회가 또 너무 오버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또 견제하는 장치가 안전 있어요. 장치. 그래서 예, 그렇죠. 헌재가 사법적으로 심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헌재에 가서 이게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애매해. 그럼 헌재에 가서 심판 받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고 헌재는 헌재 할 일 하시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그게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지 미리부터 야 이거 헌재 가면 통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막 자기가 헌재 일까지 걱정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저는 굉장히 단순해 우리가 아주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